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다이어렉티컬 비헤이비어 세라피,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대한 교육 및 치료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본 동영상 프로그램은 제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본 회차의 동영상은 제1장 오리엔테이션과 행동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단원은 오리엔테이션과 행동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참여자들과 스킬 훈련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다이어렉티컬 비헤이비어 세라피, 통칭 DBT 스킬 훈련 프로그램의 형식, 규칙, 만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는 DBT란 무엇인가입니다. DBT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다이어렉티컬 비헤이비어 세라피로 감정 조절과 행동 조절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최초로 개발된 효과적인 치료 기법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란 개념은 정, 반, 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되는 생각이 동시에 진리일 수 있고 대립되는 두 개의 생각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진리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은 항상 한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흑백 논리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둘 다 모두라는 다이어렉티컬한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너는 더 노력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DBT 스킬 훈련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서적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크게 줄여야 할 행동을 줄이고 늘려나가야 할 스킬을 배우는 것입니다. 줄여야 할 행동은 기억하세요. 멍한 마음 상태, 공허함,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 있음, 타인에 대한 판단하기와 같은 비판적 행동입니다. 이 행동들은 꼭 줄여야 할 행동들입니다. 늘려나가야 할 스킬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DBT 주요 스킬들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스킬,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 감정조절 스킬, 마지막으로 고통 감내 스킬에 대해 앞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감정, 그리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BT에서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황을 바꾸거나 또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떠나거나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 중도의 길 걷기 스킬, 문제 해결 스킬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나은 감정을 갖습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킵니다. 문제에 대해 나은 감정을 갖기 위하여 감정 조절 스킬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감내합니다.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수용하고 감내하기 위해 고통 감내 스킬과 마인드풀리스 스킬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고통스러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또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그 어떠한 스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T 스킬 훈련에는 7가지의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증진시키고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반응을 바꿔야 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행동 스킬은 처음 배웠던 상황뿐 아니라 해당 스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6번째,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에는 하나의 원인 혹은 일련의 원인이 있으며 때로는 이 원인들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7번째, 남을 탓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원치 않는 행동과 사건을 유발시키는 일련의 사건 체인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DBT에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 분석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행동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인처럼 하나의 연결고리가 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체인 분석은 무엇이 특정 행동을 유발하고 무엇이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꽉 막혔다고 느껴지는 행동 체인의 연결고리들을 풀기 위해서 이 행동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와 같은 질문들을 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문제 행동을 만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행동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지 알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체인 분석은 다음에 총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분석에 따른 각 단계에 대한 해당 내용을 적어보면서 단계를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1단계. 분석하려는 주요 문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의 문제 행동들에 대해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과음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적어보세요. 2단계. 어떤 촉발 사건으로 인해 문제 행동의 체인이 시작되었나요? 마음속에 충동이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촉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월요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던 여동생이 전화로 남편과 중요한 모임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단계. 나를 유약하게 만든 환경적 요인과 내면적 요인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나를 유약하게 만든 사건이 생긴 날은 일요일, 남자친구가 다음 달쯤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체인 분석 4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할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연결고리 유형에는 행위, 신체 감각, 인지와 생각, 사건과 감정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체인 분석의 4단계부터 6단계 작성 시 생각 유형들을 분류해서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4단계입니다. 사건의 체인을 모두 적어보세요.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행동이나 사건들을 써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ABC, EF 목록을 사용해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열해서 적고 어떤 사고의 유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상해서 울기 시작했고 여동생에게 화가 났다. 두 번째, 도저히 못 참겠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여동생과 전화통화 이후 극심한 수치심이 느껴졌다. 네 번째, 나는 완전히 망했어. 아무도 여기에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 다섯 번째, 도저히 못 견디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기분 전환으로 와인을 마시다가 결국 2병이나 마셔버렸다. 일곱 번째, 차를 운전해서 늦은 시간에 콘서트장에 가려다가 음주운전에 걸려 연행되게 되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5단계. 우리의 주변과 환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적어봅니다. 장기, 단기로 나누어서 적을 수 있다면 적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사건을 이어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유치장에서 나는 밤을 보내야 했다. 장기적으로 남자친구는 나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었고 여동생은 마음이 상했다.
와 같이 말이죠. 또한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장단기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 분노하였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앞으로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와 같이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적어봅니다. 예로 들면 음주운전 기록이 남게 되었고 여동생은 자신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와 같이 적어보세요. 6단계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효과적 스킬 행동을 4단계와 마찬가지로 A, B, C, E, F 목록을 사용해서 첫 번째부터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음주운전 사건 예시의 첫 번째 순서에서 여동생이 약속을 취소한 것에 마음이 상해서 울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스킬 행동으로는 여동생이 약속을 취소하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효과적인 스킬 행동은 여동생과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 여동생과 전화통화 이후 수치심을 느꼈다면 여동생이 나를 일부러 거부하는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에서 여동생에게 화를 내어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화낸 것에 대해 사과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저히 못 견딜 만큼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팁스키를 사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외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순서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과음을 해버렸다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올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순서에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 스킬이나 행동을 적어보세요. 7단계는 예방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발생했었던 문제와 비슷한 발생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한 요약성, 즉,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취약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써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출장을 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든다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적어보세요. 8단계는 리페어 단계로서 피해를 끼친 것을 복구하고 수정하며 교정할 수 있는 계획을 스스로 생각해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여동생에게 사과를 한다. 내가 여동생 집에 가는 것은 어떤지 물어본다. 와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아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 8단계로 나눠 체인 분석을 적어 놓고 계획을 세워두면 비슷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연결고리에서 빠진 부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스킬이나 행동을 인식하고 연습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DBT의 주요 스킬들을 적용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큰 흐름으로 참고하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DBT, 즉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DBT의 개념과 앞으로 배워나갈 스킬, 감정과 행동 중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체인 분석의 개념을 다루어 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DBT란 무엇이며 DBT 스킬과 스킬 사용의 목표와 기본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새겨보고 우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체인 분석을 실제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이상으로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제1장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